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추수감사절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연말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약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체인 타겟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문을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올해 소매업계 전망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해와는 달리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다름없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요 프리웨이들은 오늘 정오를 넘기면서부터 여행길에 오른 차량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에 맞춰 펼쳐지던 풍경이 2년 만에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에서 모두 440만 명, 자동차로만 38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단 1%가 적은 수치입니다. 미 전역에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5,34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가 늘어난 것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여행 규모를 91% 정도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전체 여행 규모의 90%는 자동차 여행으로 모두 4,83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 거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각 지역 공항에도 이용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기 여행 규모는 모두 460만 명, 지난해보다는 정확히 2배가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4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고삐가 풀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유가와 소비자 물가 인상 등의 악재에도 그만큼 팬데믹 장기화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여행과 대가족 모임이 늘어나면서 이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여행 규모가 크게 줄었던 지난해에도 연휴가 끝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선까지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연말 코로나 재확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의 감사함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한 추수감사절 행사가 LA 미션에서 열렸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파란색 앞치마를 입고 마이크 무어 LA 경찰국장, 유명 연예인 등 봉사자들은 흰색으로 새겨진 LA 미션 빨간색 앞치마를 입고 자랑스럽게 봉사에 나섰습니다. 94년부터 꾸준히 LA 미션의 연례 추수감사절 행사를 돕고 있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따뜻한 온정은 더 뜨거워져 올해는 음식도 더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They're going to be feeding 3,000 people here today, and we're all here because we recognize that to whom much is given, much is expected, and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give a little back and thank God for everything we got. 3,000파운드 이상의 칠면조 요리와 으깬 감자, 파이 등 봉사자들이 일주일간 준비한 음식은 추수감사절 주인공인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테이블로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I feel pretty grateful. I'm eating right here. Me and my homie right here having a little Thanksgiving fest and just think that I'm alive right here eating another fest. 자신의 건강 확인은 물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접종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의료 봉사자들은 개인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한 명 한 명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 밖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음식뿐 아니라 담요와 위생용품, 양말 등을 제공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많은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 올해 코로나 여파 속 추수감사절은 더욱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서 절도와 약탈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대형 소매업체 체인 타겟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 한인타운 인근 그로브몰에 있는 백화점을 약탈한 사건의 피해 규모가 파악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20명가량으로 4대에 나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들과의 추격전을 통해 용의자들을 검거했으며 용의자들은 $5,000어치의 물건을 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등 총 피해액은 $15,000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LAPD는 이 지역의 순찰 활동을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는 사우스 LA 지역인 버몬과 슬라우슨 애비뉴에 있는 CBS도 여러 명의 용의자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토요일인 지난 20일에는 베벌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루비통과 sak스 피프스 애비뉴 업소에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북가주에 있는 놀스트롬 매장도 집단 약탈자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8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집단은 25대의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 인근을 둘러쌌으며 다른 차량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쇠파이프와 권총 등 각종 무기를 들고 백화점을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용의자들이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이번 연휴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매장을 오픈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장에서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매출을 돌아봤을 때 추수감사절은 전체 매출의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조사 기록도 나왔습니다. 코스코나 노스트롬의 경우 명절을 존중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은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최대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라 각종 사고 우려가 커진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주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2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프리웨이와 주요 도로 전 지역에 걸쳐 최대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시점인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추가 경찰 인력을 동원해 음주운전과 과속, 과격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위반 사례를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868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고 3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14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결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론당 $4.70.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9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4.70.5센트를 9년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LA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5월 5일 $2.82센트로 2017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이래 1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 기본 원유 가격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에 대한 선물 가격은 지난해 4월 $20.33에서 4배 넘게 치솟아 지난달 26일 $84.65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선물 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반이 넘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오늘 $4.67.6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2012년 10월 8일 기록한 $4.69입니다. 지난해 연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외부 활동이 뜸했고 대규모 실직 사태로 쇼핑에 나설 만한 여유 자금도 없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이 같은 현상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플레이서는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계된 고객들의 트래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접어들기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한 겁니다. 지난해 월마트는 21.5%, 타겟은 27.1%, 베스트바이는 무려 43.2%의 트래픽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은 물론 온라인 고객까지 줄어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용시장 안정화로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플레이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소매 판매점을 찾은 방문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의 경우 2019년 같은 기간 이상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류대란 여파로 연말 선물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까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에 합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소비가 늘어난 것도 일찌감치 연말 쇼핑 대열에 합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베스트바이의 트래픽은 17.2% 늘었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6%, JC페니는 14.5% 늘었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7일 베스트바이는 23.5%, 메이시스는 10.2%, JC페니는 16.2%가량 트래픽이 증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다가갈수록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가장 많이 판매될 품목은 의류와 기프트카드입니다. 장난감과 비디오 게임 판매도 지난해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마켓들은 일찍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물류대란 여파로 과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은 기대하기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예전보다 넓지 못합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유통업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물류 확보를 위해 더 부지런해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백신 접종을 승인한 이래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전체 어린이 인구의 13%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마린 카운티가 4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역시 전체 30%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28%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평균에 못 미치는 12%의 어린이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인랜드 지역이 접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전체 어린이 인구의 6%, 샌버나디노와 컨 카운티의 경우 전체 어린이 인구의 5%만 접종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한편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지역별 외에도 인종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백인과 아시안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각각 13%와 1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라티노와 흑인 어린이의 경우 전체 인구의 불과 3%와 4%만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보건국은 이 같은 추이가 성인들의 백신 접종 속도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1세와 1.5세, 2세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한인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김일선 후보와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4명으로 구성된 언론인과 지역 단체장 패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날 후보들은 왜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냐는 질문을 필두로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는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과도 같은 뉴저지를 살맛나게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1세대 어른들을 모시며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한인 회장이 되겠다고 답변해 이채를 띠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대학생활 이후부터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해왔으니 삶의 대부분 뉴저지에서 보냈습니다. 총 한 35년쯤 되는데요. 이제는 나의 고향 뉴저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더 강해져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세 분이랑 1.5세, 2세 딱 힘을 합쳐서 모여서 우리 한인 사회를 강화시켜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명의 뉴저지 동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뉴저지는 차세대가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회를 이끌어가야 될 분들도 새로운 세대들이 좀 중심에 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1세대지만 이 2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창원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